네, 오늘은 나와 잘 맞는 이성은 보려고 합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뽑아주시면 되세요. 자, 1번 분들 나와 잘 맞는 이성은 어떤 상대인지 연애를 할 때 나와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심심한 연애는 좀 지루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좀 끼가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심심한 연애보다는 조금 즐기고 이렇게 재밌는 연애 쪽으로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 게, 상대방을 보면 약간 예감이나 촉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항상 꼬일 때 보면 상대방들이 착한 이성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쁜 사람,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런 쪽에 더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본인들도 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끼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뭐 나쁜 끼가 아니라 그냥 뭐 되게 순진해가지고 남자를 잘 몰라, 여자를 잘 몰라 이런 거보다는 좀 재밌는 상대, 뭐 그쪽에서 밀당을 할 수도 있고 내 쪽에서 밀당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밀당을 하는 스타일인 거야. 연애를 할 때 사람 수를 읽는다든가 그 사람이 어떨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내가 이랬을 때 상대방이 어떨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런 수가 좀 빨리 읽힌다라고 보여져요. 그걸 저는 끼라고 표현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맹하고 심심하고 너무 헌신적인 사람한테는 매력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뻔하니까, 수가 다 읽히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연애에 있어서. 뭐 썸을 탈 때도 그렇고 조금 둘이 눈이 맞아서 티키타카 할 때도 너무 심심한 사람한테는 본인들이 매력을 잘 못 느끼고 금방 질려 하시거나 지루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들이 재밌게 연애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땐 좀 본인들이 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상대보다는 조금 잘 안 읽히고 뭔가 얘 이런 매력이 있네, 뭔가 이랬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이렇게 하네 하면서 뭔가 본인들 그 수에서 빨리 안 읽힐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연애에 있어서는 가장 재밌고 조금 본인들도 즐기는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수를 읽고 뭐 촉이 있다 하더라도 외로운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은 상대에 한해서 본인들이 조금 질리지 않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아예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러실 확률들이 있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아니면 아예 착한 사람한테는 또 마음은 안 가지만 그런 사람이 붙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적당한 사람을 만나기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 본인들의 성향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너무 밀당만 하지 말고 조금 본인들이 외로운 수가 있어서 기대고 싶은 심리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촉과 이 예감에서 조금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들하고는 조금 오래 연애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상대를 만나면 본인들은 또 그것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덜 주고 좀 적당히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연애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너무 착한 상대보다는 조금 묵묵하지만 이 사람이 내 페이스에 놀아나지도 않고 나를 조금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조금은 재미있는 연애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연애가 된다고 보여져요. 본인들은 약간 보호받고 싶은 성향이 있고 조금 기대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재미없는 연애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나도 기대고 싶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상대를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조금 강한 사람을 만나되 뭔가 묵묵하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상대,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어야 돼. 본인들도 조금 기대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수가 다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말고 본인들이 조금 기대는 쪽으로, 알아도 모르세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애를 조금 끌고 가셔야 돼. 그런 연애는 조금 오래 하시는 연애로 되거든요.
너무 약한 상대 만나지 마라. 그렇지만 너무 끼가 많은 상대를 만나도 본인들이 피곤할 수 있다. 1번 분들. 조금 강하지만 뭔가 묵직하고 뭔가 무뚝뚝한 스타일의 남성이든 약간 여성, 받아주는 사람, 뭔가 그치만 약하지 않은 상대, 그런 상대들을 잘 고르셔야 돼. 이분들은 쏠리는 기운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딱 섞여있는, 반반 섞여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저도 보면 연애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나면 본인들이 연애도 오래 할 수 있고 본인들도 기댈 수 있고, 조금 1번 분들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심심한 연애를 했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본인들이 지루할 수 있고, 뭔가 약간 코 낀 느낌, 착해가지고 막 올해는 만나는데 뭔가 항상 재미는 없어. 근데 얘랑 헤어지면 뭔가 내가 미안해. 그리고 이 상대방이 너무 진심이고 너무 착해서 미안해서 말을 못해. 근데 본인은 연애에 대해서 재미는 없는 거야. 이런 상대 만나시는 거는 조금 금물이고, 약간 아까 말했듯이 반반 섞인 분들 잘 찾으셔야 돼. 그런 분들 만나야 본인들 오래 연애하고 안정적인 연애하고 본인들이 안정할 수 있는 상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상대 만나지 마세요. 너무 끼쟁이 만나도 본인들 어차피 못 버티시고. 네, 1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분들, 나와 잘 맞는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2번 분들의 성향을 보면 보호 본능을 좀 많이 자극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좀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상대들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조금 애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상대가 웬만하면은 막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런 스타일 아니고 조금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운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살아갈 때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측은지심, 그리고 보호 본능을 되게 자극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알아. 본인이 약한 부분을 알아서 이게 이제 상대방들을 만났을 때 좀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상대를 만날 때 약간 뭐 아빠 같은 사람 또는 오빠 같은 사람 내지는 친구여도 조금 나보다는 수준이 높다거나 아니면 나를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오빠처럼 감싸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대들을 좀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좀 애기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분들이 뭐 겉은 뭐 세 보이고 이러실 수도 있고, 뭐 되게 자기 성격 강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정말 까놓고 보면 보호 본능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조금 보호하려고 들 때 굉장히 본인들은 좋아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이고 뭔가 내가 되게 기대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나쁜 상대를 만나거나 너무 착한 상대를 만나면 본인들이 연애를 끌고 가지도 못하고, 본인들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려가는 연애인 듯한데 끌려가는 건 막상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편이어야 하고 편이어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안정적인 연애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들이 조금 약간 상처가 있는 건지 살아온 환경에서 아픔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굉장히 약하게 들어와. 근데 사람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뭔가 기운에서 약한 기운이 많다 보니까 상대를 봤을 때 좀 강한 상대한테 이끌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 상대방들한테 기대고 싶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분들은 이걸 잘 들었을 때 아닌데 나는 강한데? 라고 하지만 잘 한번 속을 들여다봐요. 나는 조금 기대고 싶은 성향인지, 남자든 여자를 만났을 때 연애를 할 때 뭔가 보호를 받는 게 편한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보호받는 걸 굉장히 편해하시고 보호할 수 있는 상대를 어쩌면 찾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대. 그게 막 되게 능력적인 거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마음적으로 나의 심신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또한 맞아요. 이 분들은 뭐 겉으로 강하거나 뭐 이러실 수 있어도
기대는 성향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애인으로 이렇게 기대고 많이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 생각이나 깊은 연애를 많이 원하신다든가 짧은 연애보다는 안정적인 연애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 또는 상대가 나를 많이 챙겨주고 나한테 헌신적일 수 있는 상대, 이런 상대들을 많이 원하실 거고, 그런 상대 만나는 게 정말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 아니면 다 짧은 연애로 갈 수 있고 연애가 굉장히 퍽퍽하고 힘들어져요. 특히 이제 상대방이 좀 이렇게 도도하거나 뭐 이기적이거나 너 하나 줘야 나도 하나 줄 거야 하는 그런 상대들을 만났을 땐 굉장히 이번 분들은 그 하나 받으려고 헌신적인 타입으로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이면 나한테 뭐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헌신적이어지는 거야. 보호 본능, 본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금전 이런 걸 다 떠나서 나한테 진심인지 헌신을 할 수 있는 상대인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상대인지를 한번 잘 보시고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연애를 이제 짧게 많이 하실 수 있고, 빨리 연애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이 질린다,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이분들은 보호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밀당이나 이런 쪽보다는 본인들이 굉장히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높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하면 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연애는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봤자 정말 나와의 인연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향적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상대를 만나서 연애를 조금 편하게 하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분들은 좀 강한 상대라기보다는 묵직하고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고 뭔가 지고지순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좀 잘 캐치하셔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 분들, 나와 잘 맞는 상대, 어떤 상대를 만나야 내가 조금 연애가 재밌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일단 3번 분들은 조금 본인들이 거울 같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나의 아예 정반대되는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정말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3번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끼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연애에 대한 끼보다는 뭐 재밌다든가, 그리고 눈치가 좀 빠르실 수 있어요, 3번 분들. 왜냐하면 본인이 센스가 조금 있는 사람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도 센스가 있거나 조금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실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라고 했을 때 연애 코드에서 개그 코드라든가 이런 말할 때, 그러니까 좀 진중한 스타일이야. 좀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업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끼가 다양하고 본인들이 할 줄 아는 게 많고 말을 재밌게 한다든가 좀 웃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쪽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반대 성향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대체적으로는 조금 본인들이 끼가 있으신 분들이야. 센스도 있고 눈치도 빨라서 상대방들이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진중하게 대화할 때는 또 진중한 대화도 가능하고, 내가 조금 웃기게 개그적으로 얘기할 때는 또 그것도 가능하신 분이고, 좀 모습이 다양한데 거기서 내가 재밌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진지충으로 들어오거나 이러시면 깝깝하죠. 3번 분들 많이 깝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많이 안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또 참고, 예를 들면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말귀를 좀 못 알아듣거나 나와의 대화 코드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았을 때는 3번 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좀 대화가 안 되거나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좀 대화가 되는 사람,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말로써 재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안 되거나 좀 이 상황일 때 이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거나 이러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연애, 이런 거, 나랑 티키타카가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짝짝꿍 되는 그런 내 짝은 좀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 개그를 잘 받아주는 사람 또는 잘 받아치는 사람, 내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다 이 내용이 다 되는 사람. 그럼 둘만의 완전 친구면서 연애면서 되게 이렇게 둘이 있어도 재밌는 거야. 뭔가 제일 친한 친구같이 둘이 있어도 재밌고, 연애를 할 땐 또 연애도 되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진지함과 개그가 같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좀 머리가 똑똑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눈치가 엄청 빠르신 듯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출 수 있는 그것도 정말 가능하고, 되게 팔색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이렇게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한테. 근데 제일 본인한테 맞는 그 모습은 재밌고,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이 조금 뚜렷하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색깔과 맞는 상대가 좀 필요하고, 그게 그래야지 재밌는 연애, 그리고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어. 아까 제가 똑똑하다고 얘기한 건 본인들도 남의 수를 다 읽거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그림이 어떨 것 같은데까지를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상대방도 센스를 겸비하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센스가 있으면 돼. 막 박식한 걸 좋아하고 따지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는 좀 어느 정도, 특히 말할 때 이런 성향적인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밝아, 그러면 상대도 밝아야 돼. 그래야지 본인들하고 맞아서 연애를 좀 길게 가지. 나는 밝아 죽겠는데 상대방은 막 우울해, 암울해, 막 진지해. 그럼 안 맞거든요. 3번 분들이 맞춰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와 맞는 그런, 나와 되게 비슷한 상대를 찾으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쟤 착하니까 만나야지, 쟤가 나 좋다니까 만나야지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 그래야 연애가 좀 건강하고 재밌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3번 분들은 좀 성격이 많이 좋으시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성격이 많이 다양해.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밝은 기운으로 다양한 게 많은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좀 밝은 연애 하실 걸로 보여지고, 그런 상대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 괜히 잘못하다가 본인들 코 끼는 격인 거야. 본인이랑 잘 맞는 연애는 본인이랑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 안 그러면 본인들 힘들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뭔가 상대방의 기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좀 재미없고, 근데 따라는 줘야 돼, 착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재미없고 내가 헌신적이고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지고, 연애가 재밌는 것보단 아, 나 옛날에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꾸 옛날 모습을 찾고 싶어하고, 옛날에 그 밝게 연애했던 그걸 자꾸 그리워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얘 만나서 그런 것 같으면서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하고 비슷한 센스 있고 뭔가 티키타카 가능하고 너무 진지하지 않은 그런 상대, 진지는 그냥 때에 따라 진지하실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기운인 걸 본인들이 아셔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상대를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주눅이 들고 막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얘한테 헌신하고 얘 때문에 힘들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옛날 연애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면 지금 연애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대 만나면 퍽퍽하고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3번 분들. 네, 3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들, 나와 잘 맞는 상대는 나의 성향과 잘 맞는 상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분들은 조금 활동량이 좀 있으신 분들 같아요. 뭔가 뭐 활동량이 없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취미나 내 생활 패턴,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좀 분명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게 좀 많으시던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던가,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에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많거나 할 일이 많거나 뭐 일이 바쁠 수 있고, 뭔가 내 일적으로 뭔가 바쁜 느낌이 많아요. 거기에 나는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난 운동을 꼭 해야 하고, 아니면 뭐 필라테스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골프를 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 그 패턴을 갖고 싶어 하신다거나 가지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바쁘게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 혼자 할 수 있고, 본인만의 시간이 굉장히 딱 주어져야 되고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내 패턴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거나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만나자고 한다거나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분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도 나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분들도 포기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의 패턴들을 너무 망가뜨리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식으로 상대방과의 깊이가 있었을 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같이 마음이 맞는 상대를 만나려면 본인들은 상대방도 좀 바쁜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바쁘시던가 내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은, 뭐 상대방도 되게 일적으로든 아니면 자기의 취미를 딱 고수하는 사람, 뭔가 그런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똑똑하고 박식하고 나만의 패턴을 중요시 여기는 4번 분들이셔서 그런지 상대방들도 심심해서 막 나한테 목을 매거나 일을 막 제대로 안 하거나 나한테 빠져서 이러신 분들한테 매력을 좀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만났는데 좀 그 사람 패턴에 좀 실망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조금 자기 건 자기가 하고 할 일은 하고 그 이외에 연애도 즐기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뭔가 자기네 패턴들을 고수하면서 정말 바쁘더라도 거기에서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목매는 듯이 상대방에서 다가오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나를 만나달라고 계속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전 보여져요.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본인과 비슷하게 상대방도 좀 바쁘거나 취미가 없더라도 일적인 걸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약간 성향이 4번 분들이 정말 세신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보고 싶고 그런데 본인 패턴 다 봐주면서 누가 그래 좀 앵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받아는 줄 수 있지만 조금 그러지 않는 연애를 더 좋아한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조금 지조를 좀 지키시는 분들 같고, 뭔가 본인의 그게 삶에 있어서 좀 약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굳이 뭐 남자 아니어도 나는 바쁘게 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남자를 엄청 목매거나 이러신 분들 같진 않거든요. 지금 본인의 삶이 조금 만족스럽게 돌아가는 걸 더 중요시 여길 수 있고 그걸 침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좀 존중받고 싶어하고 상대도 존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좀 상대를 만날 때 내 시간은 좀 보호받고, 뭔가 나는 내 패턴은 이 시간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같이 맞으면, 취미가 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취미 맞는 상대라든가 좀 상대방들이 너무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도 누가 싫어하겠냐마는, 이분들은 다가와도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들의 시간을,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집착이 많은 상대라든가 너무 계속 같이 있고 외로워가지고 자기랑만 같이 있길 원하고 이러신 상대를 만나면 본인 패턴들이 어긋나지고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고 침해받는 거라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잘 맞는 사람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안 그러면은 좀 나중에는 본인들이 좀 답답하고 뭔가 피해지고 싶고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패턴이 아예 다 망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와 맞는 패턴인 사람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걸 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 패턴에 너무 또 다가가지 않거든, 이분들은. 다가가더라도 원체 이제 좀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 성향이라서 다가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를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5번 분들 나와 잘 맞는 상대는 보려고 해요.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진중한 타입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연애에 있어서도 짧고 쿨한 만남보다는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오래 만나고 싶다든가 좀 깊은 연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게 본인들이 좀 아픔이 있으신지
뭔가 이렇게 즐기는 타입이라든가 믿음이 없고 뭔가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에만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상대를 만나도 조금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고 처음엔 쿨하게 만났어. 근데 진지한 연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여요. 본인들의 약간 그런 성향적인 거에서도 오는 기운도 있고 그런 상대방을 많이 고르실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진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연애의 상대. 너무 가벼운 타입들한테는 사실 믿음이 안 간다 그래야 되나? 못 믿겠는 거지. 뭔가 쟤랑은 이 정도 만나고 왠지 끝낼 것 같아. 나는 그런 연애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간 외골수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그냥 나이가 어려도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짧게 연애를 하려고 했다가도 진지하게 많이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진중한 타입이라서 상대방한테 그게 느껴져서 그런지 좀 그런 쪽으로 연애가 좀 긴 연애를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짧은 연애를 했을 때 그렇게 본인들이 안정적인 연애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짧은 연애여도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고, 상대방하고 좀 나눌 때 교감을 한다고 할 때도 조금 그냥 다들 조금 이렇게 밀당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좀 먼 미래를 그려가면서 연애를 하신다고 해야 되나? 좀 깊어, 연애가. 그래서 진지해, 마음이 많이. 그래서 상대방들조차도 그거를 조금 처음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랑 만나면 왠지 조금 오래 만나야 될 것 같고, 얘는 깊은 연애를 원하는구나, 얘는 좀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구나 라고 상대방들도 아마 읽으실 것 같아요. 5번 분들이 많이 뿜으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그래서 다가오시는 것 자체도 조금 너무 가볍게는 다가오지는 못할 것 같고, 가볍게 그냥 지금은 좋으니까 하고 가볍게 다가온 상대들도 조금 깊은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5번 분들은. 그래서 그런 연애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맞고, 가벼운 연애를 선호하시진 않으실 수 있어. 문득 내가 이제는 뭐 옛날에 상처를 받아서 좀 나도 편하고 가볍게 해봐야지라고 했다가도 이제 어느 지점 되면 이제 마음이 좀 가다 보면 또 진지하게, 또 길게, 깊게, 뭐 결혼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본인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성향이 그래. 뭔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벼운 만남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뭔가 진드감하게 이런 연애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상대방 만날 때도 그걸 많이 보고 나서 그게 있다 싶으면은 안정적인 느낌 들어서 마음이 가거나, 그거 아니면은 마음조차해서 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조금 진지하게 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 상대를 만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짧은 연애에 안정을 못하기 때문에 진지한 연애를 만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힘들 수 있어. 뭔가 나는 진지한데 쟤는 좀 가볍게 만나는 건가? 괜히 못 믿을 수 있고 의심스러울 수 있고 뭔가 자꾸 살피려고 들고, 원래는 다 주면서 만나고 다 터놓고 만나야지 5번 분들은 편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도 마음이 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고, 너무 가볍게 다가왔을 때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나를 뭔가 우습게 본다든가 만만하게 본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괜히 지레짐작 연애가 좀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착하고 안정적이고 진드감하고 뭔가 헌신적인 스타일들이신 것 같고, 상대도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5번 분들은. 그래서 본인들은 깊은 연애의 상대를 만나시는 게 본인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5번 분들은 좀 그런 상대를 이미 찾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처음부터 다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깊은 관계를 가고 싶다고 하고 좀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해도 처음부터 그게 다 드러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든지 사람이 만나봐야 아는 거고, 처음에 약간의 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만났을 때 본의 아니게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너무 상황이 많으니까, 너무 진지한 마음이나 이런 거에 안정이 든다 그래도 처음에 너무 따지지 말고, 그럼 연애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너무 어렵고 그 상대방들도 깊은 연애를 원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고 연애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만나다 보니까 얘가 믿음도스럽고 얘를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얘를 내가 챙겨주고 싶고 등등 하면서 이게 깊어지는 거지, 마음이. 처음부터 막 얘를 내가 다 챙겨주고 뭐 할 거야 하면서 너무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마음이 먼저 가니까 이제 연애를 하고 싶고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던가, 본인들이 5번 분들이 혼자 괜히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나이가 어리시다면 일단 연애는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따져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이제 어리신 분들, 특히 너무 결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이 없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을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까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나면서, 그게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나랑 인연이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편안하게 연애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무리 안정감이 온다고는 해도. 5번 분들, 네, 아셨죠? 네, 5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